3페이지 건축법 들어갈게요. 자, 이 시간에 이제 건축법 다 끝내고 주택법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럽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싫어하는 건축법인데 건축법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딱 나오는 영역들이 정해졌는데 하기 싫어서 안 보는 거죠. 오늘 보셔요. 네, 오늘 보시라니까. 자, 먼저 지하층 반지하 그런가요? 건축물 바닥이 땅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나요? 자, 바닥에서 지표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반 이상 내려갔나요? 해당 층 높이가 3m입니다. 아니 4m입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 내려가셔야 돼요? 2m. 이런 식으로. 반 이상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뭐 반지하. 고층 건축물과 뭐가 있어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네요. 자, 여러분 고 해보셨죠? 고들이 쳐봤죠? 한 3고는 해야 고 그러는 거죠? 초고는요? 한 5고는 해야 초고층 그럽니다. 3고, 5고, 3고. 자, 건축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몇 메터마다 한 개층? 4m. 3고니까 몇 층? 30층. 3, 4, 12. 거나 또는입니다. 자,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몇 메터 이상? 200m 이상. 5, 4, 20. 요 사이에 있으면요. 준 초고층. 30층 이상, 50층 미만. 120m 이상, 200m 미만. 그럼 뭐요? 준 초고층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3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대표적인 게 자,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몇 층 이상이면요?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이 얼마 이상의 건물이죠?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문화집회시설 등에서 얼마 이상이요? 5,000.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때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자,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얼마 이상이요? 5,000. 그러면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때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찾아볼게요. 이것 좀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같이 가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자, 이렇게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썼나요? 자, 버스 타고 관광 가서. 자, 종교 집회장에 모여. 버스 타고 관광 가서. 얼마짜리? 5,000원짜리 뭐 팔더라? 약 팔더라. 그럼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찾아보면 뭐 찾아요? 16층 이상.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짜리는 종류를 6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를 찾을 줄 아셔야 되는데, 자, 5,000원짜리 약 판다 그랬으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약이 뭘까요? 예? 약국 가지 말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했나요? 의료시설 중 뭐라고요? 종합병원. 의료시설. 판다는요? 됐고 뭐 판매시설. 무슨 소리요? 판매시설. 종교시설. 여기 문화 집회. 종교시설 문화 집회시설이죠? 종교시설하고 뭐라고요? 문화 집회시설 돼 있고. 자, 버스 타고 버스가 뭐죠? 운수시설. 관광 같죠? 이건 관광. 정확하게 휴게예요? 숙박이에요? 관광 숙박. 얼마 이상짜리? 5,000.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자,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버스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죠. 관광은 버스까지 타고 관광 갔으면 바로 와요? 하룻밤 자고 와요? 그래서 숙박시설이죠. 관광 뭐라고요? 숙박. 약 판다 의료시설이고, 판다 뭐요? 판매시설. 판다 뭐라고요?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 시험에 5,000 주면서 관광 휴게시설 나온 거죠. 관광 뭐라고요?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관광 휴게시설은 자 5,000제곱미터더라.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뭐가 되죠? 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요 관광 휴게설이 16층이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는 빠지면 안 돼요. 일단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 이용 건축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따질 때는 5천일 때 조심할 게 여기 관광 뭐다? 숙박. 관광 뭐라고요? 숙박. 요거 확인하시고. 자,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자, 공작물 멀 때 특특 시장 군수구청에게 신고하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은 자, 옹벽 담장이 얼마 넘는 2m 넘는 읽어봐요. 옹담이 4m 넘는 광고판 사광 8m 넘는 고가수조 8고 굴뚝탑 철탑 기념탑 장식탑 육탑 철골 조립식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얼마 이하? 8m 이하 8m 이하. 자,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그러니까 지하 대표 얼마 넘는 30. 자, 보세요. 옹이, 옹담이, 사광, 팔고, 육탑. 여기까지는 전부 다 넘는 이요. 옹벽이 2m면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m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옹벽이 몇 m를 넘어야 돼요? 2m. 광고판이 4m를 넘어야 되고, 자, 고가수조는 몇 m 넘어야 되고, 8m. 굴뚝, 탑, 장식, 탑, 철, 탑, 기념, 탑, 얼마 넘어야 되고, 6탑. 이거 암기 방법 맞는데 8주 이하 걸렸어요. 몇 주 이하요? 주차장만 8m 이하네요. 주차장만 몇 m예요? 8m. 8주 이하. 8m 이하의 주차장. 8주 이하. 8m 이하의 주차장. 8주 이하. 그 다음에 몇 m 넘는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도 얼마 넘어요? 5m. 태양에너지 몇 자? 5자. 얼마 넘는? 5m. 그것도 안 되면 5 나의 태양. 5 나의 태양.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대표 몇 자? 3자. 얼마 넘는? 30점부터 넘는. 됐나요? 옹담이 사광 8고 6탑. 요 암기 방법 만드는데 몇 주야? 8주 이하. 5 나의 태양. 대표 몇 자? 3자. 얼마 넘는? 30 넘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수선 나옵니다. 대수선에서는 대수선이 몇 자죠? 자, 대수선에는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입니다. 근데 증설, 해체는 단어가 전부 개념이라 숫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이런 제한은 안 합니다. 자, 지금 내력벽을 증설할 때 얼마를 손을 대든 손대면 기둥을 하나를 증설해도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하나, 둘, 셋 이런 수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수선 변경은 전부 개념이다. 일부를 손대는 거다. 일부. 하여 수의 제한이 있네요.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내력벽이나 벽면적, 면적은 얼마 이상, 30 이상. 그러니까 대수선에서는 실제로 요 숫자 가지고는 장난도 안 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정리하면서도 안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 자, 대수선에서는 수선 변경은 전부 개념, 일부 개념, 일부. 자, 대, 수, 선, 몇 자? 몇 자? 숫자 얼마나 삼삼해요. 기둥보 지붕틀 몇 개 이상? 수선 변경의 대수선입니다. 내력벽 벽면적이나 그냥 벽면적을 얼마 이상? 30점. 대수선은 면적 나오면 얼마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30. 면적은 얼마 이상이요? 30.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몇 개? 3개. 근데 조심할 게 요거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나요? 건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화재죠. 그래서 방화, 화재를 예방한 것과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나온가요? 방화계단. 읽어봐요. 방화계단. 여기는 수선 변경에도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방화 계단은 수선 변경에도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방화 계단은 방화 벽, 방화 구역을 한 바닥벽을 증설해서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서 수선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방화 계단은 수선 변경에도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서요, 건축사 설계하고 사용 승인 받는 게 나오는데요. 자, 건축사 설계는, 자, 건축사 설계 몇 자죠? 그래서 용도 변경은 바다 면적이 500 이상일 때만, 5자니까. 5자니까 얼마 이상이요? 500. 이때만 건축사 설계 도면을 첨부합니다. 근데 건축사 설계 도면은 언제? 허가. 자, 얘는 신고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건축사 설계는 신고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건축사 설계는 신고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은 우리 준공검사죠. 용도 변경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 변경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 받아야만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 승인 대상은 허가, 신고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이렇게 읽었는데, 자,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읽어봐요. 104. 뺨이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 위험성이 커지면 허가, 작아지면 신고. 자, 104 뺨은 허가, 신고 다 사용 승인인가요? 근데 건축사 설계는 뭔만? 허가 대상만. 그것도 얼마 이상? 500. 건축사 설계 몇 자? 5자. 얼마? 5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결정 통지 나오는데요. 설계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여기다 창고 만들 수 있어요? 공장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제도가 뭐죠? 사전 결정 신청 제도. 그럼 이제 건축이 가능하고 사전 결정 통지가 왔어요.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내? 잘 봐요. 2년 내.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이에요? 안 해요? 허가를 받아요? 신청이요? 딱 요 신청을 허가 받아 그러면 다 틀렸을 거야. 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2년 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못 된다. 상실. 몇 년이요? 2년. 요 2년 매우 중요하다는데 2년 가지고 문제를 낼 만큼 냈어요. 3번 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요걸 장난치네. 허가 신청을 착공신고로. 다음은 허가 안 받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단어 처리됐나요?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9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 대형 건물일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고 시군에서는 도의사 승인을 받는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몇 층 이상 건물이면 21층. 연면적이 얼마? 10만. 또는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런데 공장, 창고, 지방건축일에 뭘 거친 것은 심의를 거친 것은 공창심 그런가요? 대형이든 소형이든 자, 대형이든 소형이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누구의 권한이고 구청장이 허가내주고 누가 허가내줘요? 구청장. 시나 군에서는 누가 허가내줘요? 시장, 군수의 허가. 원래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다 허가내주죠. 그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하나 처리됐나요? 예? 공창심 시험제는 요거고. 10번은 허가 취소 의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10번, 11번 하면 건축법이 또 한 문제 논점이잖아요. 자, 먼저 허가 취소. 허가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세요?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몇 년? 3년. 정당은 몇 년 범위 연장? 1년. 다시. 자, 2년 내 착수했는데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게 개정사항이죠.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나요? 그리고 몇 개월이 경과했는데도 6개월. 착수가 불가능이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허가받고 몇 년 미착수요? 2년. 허가받고 몇 년이요? 2년. 공장은 3년. 착수인데 2년 내 착수했습니다. 공사완료 불가능. 그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나요? 몇 개월 내 착수가 불가능하면 6개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어 처리됐어요? 예.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기억나요?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허가 제한.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죠? 자, 이행시 만들어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 국, 그럼 뭐죠? 국토관리상. 허가권자 거 제한했잖아요. 자, 장 그러면요? 장관 요청. 누구 요청이요? 장관 요청. 그래서 국장이죠? 허가권자 거 제한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거. 국장은 허가권자 거 제한했잖아요. 요거 제한할 때 제한 사유가 지역계획이었나요? 무슨 계획이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 보세요. 국장은 국토관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면 형 누구한테? 국장한테 즉시 가서 얼굴만 보고 오면 되나요? 즉시 보고.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죠. 계속 정답이 나오는 거. 이때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간은 몇 년? 2년. 연장은 1회 하나여 1년. 1 플러스 1. 1회 하나여 1년. 이렇게 됐네요. 자, 사용승인서 교부 나왔는데, 자,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검사하고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 주면 되고. 자, 여기 읽어봐요. 임시 사용승인. 자, 읽어요. 임시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형 건축이나 안봉고사로 장기간이면 연장할 수 있다. 14번 건축 신고입니다. 자, 건축 신고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건물들이죠? 신고일로부터 몇 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1년.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연장 1년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착수는 몇 년? 1년. 요거 확인하시고. 여기 이제.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85. 근데 3층 이상인 건물일 때는요. 증축, 개축, 재축하는 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10분의 1. 만약에 3층 이상인 건물인데 연면적이 1000이었다. 몇 층 이상일 때요? 3층. 그럼 요놈의 10분의 1이면요. 100가지 증축, 개축, 재축이 신고가 되는 겁니다. 범위가 더 확대되죠. 원래는 얼마인데? 85. 2층 이하짜리는 85. 몇 층이야요? 2층이야. 이렇게 된 거죠. 3층 이상일 때는 그 전체 연면적이 얼마? 10분의 1. 이게 얼마 초과할 때? 85 초과할 때 이렇게 확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은 얼마? 100. 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읽어요. 관농자. 시골에서 투쓰리 미만이면 신고인가요? 200 미만, 3층 미만이면 신고인가요? 200 이상이면 허가. 3층 이상이면 허가. 자, 4번 별표하시고 높이 몇 메타야 증축? 3m. 높이 몇 메타요? 3m.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 나오니까. 5번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하인 공장. 자, 이거요. 5위 공장. 창2. 창고 200. 축 4. 작물 재배 4. 얼마? 400. 이하면 신고. 이보다 커지면 허가.
자, 근데 최근에 신고 신상은 여기죠. 신고에 관련돼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6번과 7번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 4개 하는 바보 지주 있나요? 자, 대수선 중에서 주요 구조부를 못하는 것은 수선하는 대수선은 규모 불문하고 뭐다? 신고. 주요 구조부를 못하면 수선. 그러면 규모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무조건 신고고요. 나머지 대수선은 이제 주요 구조부 수선을 뺀 증설 해체 변경부터 해서 나머지 대수선 있죠? 그건 2, 3 미만이면 신고. 그러면 2, 3 이상이면 허가가 되는 거죠. 다시 구별하세요. 여러분 6번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조심하세요. 주요 구조부를 못하는 거 수선,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있죠? 요걸 못하는 것은 수선 보이면요. 요 대에서는 규모 안 따지고 무조건 신고예요. 3층도 신고, 5층도 신고, 500점도도 신고, 다 신고입니다. 그런데 요놈을 뺀 나머지 대에서는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허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과 16번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인데요. 법이 통합됐죠.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둘 다 존치 기간이 3년입니다. 둘 다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대신 연장 신고는 7일, 연장 허가는 14일 전. 연장 허가는 다시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허가 대상도 3년. 둘 다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알려주고 연장은 자 신고는 7일 전에, 허가는 14일 전에. 요 차이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랬어요. 몇 층 이상이 아니에요? 4층. 그럼 반대해서 가면 3층 이하일 것. 4층 이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층 이하일 것? 3층 이하.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랬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가설 건축물 이야기고요. 17번과 18번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고란 것은 일방적 행위잖아요. 신고서만 제출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신고 받으면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고 5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건축 신고, 가설 신고고 여기는 뭐냐면 착공 신고. 삽질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 아시죠? 착공 신고를 받은 날부터는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고 3일. 자, 구별하세요. 건축 신고나 가설 건축물 신고는 신고 수리 여부를 며칠 알려주고 5일. 착공 신고는 3일. 착공 신고는 3일. 3일 내 신고를 통지하는데 만약에 3일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끝난 날에 무슨 날? 신고를 수리한 걸로 봅니다. 날짜 잘 구별하세요. 신고하면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내 알려주고 5일. 착공 신고일 때는 3일. 여기까지. 자, 페이지 넘길까요? 자, 이제 우리 대지도로 쪽에 공개 공지로 넘어갑니다. 자, 공개 공지, 공개 공간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죠? 자,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요? 왜? 공지. 땅 짓잖아요. 땅 짓자. 건축 면적이 10%예요? 대지 면적이 10%예요? 대지 면적. 공개 공지에서 자, 완화된대요. 용적률 높이 기준에 몇 배 완화? 1.2배 완화. 공개 공지에서. 공터 확보했죠? 그럼 인센티브가 용적률 높이 기준에 몇 배까지 완화요? 1.2배까지 완화의 인센티브를 줬고요. 공개 공지에서는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연간 며칠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할 수 있다.
자, 22번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여기 19번, 21, 20번하고 접도의무입니다. 대지는 돌에 접할 의무를 부담하죠. 자, 읽어요. 접이. 근데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메타 이상의 돌에 몇 메타 접하세요? 4메타. 공장형 때는 3000. 윤동주 말고 2, 6, 4에게 청포도 선물했어요? 마늘 4접 선물했어요? 마늘 4접. 건물이 얼마 이상이고? 2000. 몇 메타 이상의 돌에? 6메타. 몇 메타 접해요? 4메타. 공장형 때는 3, 6, 4.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돌에 얼마 접하고? 4m. 자, 원칙은 얼마 접하죠? 2m.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면 도로가 얼마 돼야 되고? 6. 그러니까 접하는 것은 4. 2, 6, 4에게 마늘 몇 점? 4점. 공장은 3, 6, 4. 자, 그 다음에 24번은 건축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건축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 건축선인가요? 자, 이렇게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표 아랫부분을 넘어서도 된다. 기초공사 때문에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된다. 됐나요? 자, 도로면부터 이렇게 4.5m 이하에 있습니다. 몇 메타요? 4.5m가 뭐냐면 여러분 육교나 지하차도 보면 원판부터 있을 거예요. 4.5m 트럭 X 돼 있어요. 뭐냐면 화물 차량 적재함의 높이가 4.5m입니다. 하여 도로면부터 높이 얼마여야 있는 4.5. 요 출입문 있나요? 요 창문 있나요? 여기에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차가 받아버리니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얼마 이하에 있으면 4.5.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몇 메타만 하겠죠? 4m까지. 자, 먼저 건축선은 자, 건물이나 함정한 것을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죠?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된다. 도로면부터 4.5m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은 수직면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자, 건축법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만 하겠죠? 4m. 자,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자, 건축물 있는 대지, 건부지죠?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되죠? 자, 읽어볼까요? 주거지역 얼마? 주거 몇 살 전에 주거? 60. 그 성진아는 200살까지 살아보려고 어디로 갔어요? 녹지. 몇 살까지 살아보려고? 200. 그런데 녹지 가는 과정에서 어디 거쳐가지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강남 거쳐갔죠? 구로공단 거쳐갔죠? 그래가지고 오염된 공기를 마셔가지고 몇 살밖에 못 살았어요. 슬픈 전설이 있죠? 주거지역, 그래, 기타 얼마? 60. 관농자 60. 주거 얼마?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주거 몇 살 전에 주거? 60.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아보려고? 200. 어디로 갔는데? 녹지죠. 어디 거쳐가서? 상업, 공업. 오염된 공기를 마셔서 150밖에 못 살았대요. 하나, 됐나요? 자, 27번은 일조권 제한입니다.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가인가요? 주택가죠.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조권 제한을 받습니다. 원칙, 정부로부터 일정 거리 뛰어야 한다. 예외, 정남으로부터 뛸 수도 있다. 그때 뛰는 기준이 내 건물이 9m 이하면 북쪽부터 얼마를 떼주고 1.5. 얼마요? 1.5. 9m를 초과하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얼마? 2분의 1. 내 건물이 10m면 북쪽부터 2분이니까 5를 떼주고, 만약에 내 건물이 12m면 6을 떼주고, 14m면요 7을 떼주고, 차근차근 더 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9m 이하면 얼마를 떼는데요? 1.5. 자,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1을 떼주면 됩니다. 일조권 제한. 결론은 이건데, 전용주택과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 제한을 받는
다. 이게 논점이었어요. 아셨죠? 예. 28번 2층 이하이고 2사 8 2사 8 층이 우리 명확하지 몇 미터만 안겠치니까 4m 2층이 아니고 8m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 확보를 한 높이 정결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키워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 확보한 높이 정결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권 확보든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조례로 1조권 제한할 수 있다. 조례로 1조권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자,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을 건축해보라고 정해준 게 뭐죠? 특별 건축구역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몇 년 내 사업에 착수해라. 5년.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특별 건축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거. 몇 년 착수해요? 5년.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공법책에 지금 심의를 며칠 내에 하세요? 지금 처음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국토교통장관이나 특별시장관의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받으면 며칠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30일. 건축법에 건축위원회 심의 며칠? 30일. 요게 처음 나오고요. 곧 나오는 게 주택법에 심의가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청하나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하나요? 그때 심의 거치는데 며칠? 40일. 공법에서 심의를 며칠 내 하세요 하는 게 딱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배우는 건축법이 며칠? 30일. 뒤에 배우는 주택법이 40일. 30일과 뭐가 있다? 40일이 있다라는 거. 두 번밖에 없어요. 건축법은 며칠? 30일. 주택법은 40일. 이렇게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부과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불법 건물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죠? 그럼 그에 대해서 이행 강제를 부과하는데 1년에 몇 해 이내? 2해 이내. 1년에 몇 해 이내요? 2해 이내. 계속 반복 부과하는가요? 이제는 깎아준 거 없이 무조건 1년에 2해 이내요. 자, 그때 50% 부과하는 거 한번 읽어봐요. 무신용건.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초과? 몇 프로? 50%. 나머지는 10%. 나머지 몇 프로요? 10%.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곱하기 위반 면적인가요? 위반 면적 곱하기 대통령 영이 정하는 비율인가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데 조례로 그 비율을 낮출 수 있어도요. 낮출 수 있어도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된다? 60%. 그러면 대통령 영이 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같이 해볼까요? 무허가 100%, 100분의 100이죠? 그 다음에요. 무신고 100분의 7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자, 볼게요. 같이 읽어요. 무신용건,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초과. 요 신에서 출발합니다. 신에서 출발해서 7, 8, 90, 70, 80, 90, 100, 7, 8, 90, 무신, 용건, 7, 8, 90 이렇게 되는 거. 무신, 용건, 7, 8, 90. 단어 처리됐나요? 자,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일 때는 얼마까지 가중했죠? 100% 범위에서 가중. 100분의 100.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일 때는 얼마요? 100분의 100. 여기 가중되어 있네. 100분의 100. 100% 범위 가중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이면 몇 프로 범위 가중이요? 100%. 그 다음에 33번 반복 징수. 1년에 몇 회의 내부가? 자, 그 다음에 85에서 개정돼서 얼마 이하? 60. 자, 1년에 몇 회의 내부가가요? 1년에 2회 내부가가요? 60점부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자, 60점부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얼마까지 깎아져요? 2분의 1. 잠깐 봐요. 이게 개정된 거 보여줘야 되니까. 자, 1년에 몇 회 내? 2회 이내. 그 다음에 85요? 60이요? 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 선배들이 85라고 우길 거라고요. 자, 여러분 프린트는 다 60으로 돼 있어요. 85다, 60이다.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얼마까지 깎아져요? 2분의 1. 여기 봐봐요. 주거용. 주거 얼마? 60. 주거. 얼마까지 깎아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프린트는 끝났는데, 과거에는요, 85 이하면 2분의 1까지 깎아주고요. 이렇게 됐답니다. 그때는 총 부가횟수를 5번 넘지 못한다 돼 있었어요. 이것도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 여러분 프린트에 체킹 잘 해놔야 돼요. 얼마 이하짜리고 60 이하. 얼마까지 깎아주고 2분의 1. 부가횟수는요, 그냥 무조건 다 이제 1년에 2회 이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 5번을 넘지 못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있다 없다. 이게 삭제돼 버렸거든요. 이것도. 요 규정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개정상 50에서 얼마로? 100으로. 50에서 50이 삭제되고 얼마요? 100. 요 개정상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해 주십시오. 최근에 나와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자, 이행강제금은 영리목적 상습 위반은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 범위 가중입니다. 50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몇 회 내부가? 2회.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깎아준 것은 60이야. 요거 뭐 5회 넘지 않는 범죄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다 1년에 몇 회 이내요. 이제 2회 이내. 요걸 알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4번 논점은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라, 자, 우리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대상인 주요 건축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안전영향평가 대상. 자, 먼저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몇 층 이상이었죠? 50 또는 몇 미터 이상이죠? 2m. 50층이나 몇 미터요? 200m. 그럼 내 건물이 70층이면요? 안전영향평가 대상 맞나요? 300m면요? 대상 맞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 자, 보세요. 구성. 1 또는 2. 1 또는 2. 동그라미 1, 2번은 and. 동그라미 1, 2번은 또는이에요? and예요. and.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and입니다. 얼마 이상? 10만. 몇 층 이상? 16층. 10만 이상일 것, 얼마 이상일 것? 16층 이상일 것. 10만 이상, 얼마 이상이요? 16층. 그러니까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또는 10만, 16층. 10만, 16층.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10만, 16층. 처리됐나요? 그 다음에 구조 설비 파트에서 이런 거 가로 넣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직통 계단까지 각 거실 각 부분부터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를 규제를 해요. 그냥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을 통하는 직통 계단, 여기 1층 내려가는 직통 계단 있죠? 자,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직선거리요, 보행 거리요. 보행 거리가 여기 끝에서 요 앞에 가운데 있는 요 계단까지, 요쪽 계단까지 보행거리가 몇 메타 이하가 되더래요. 30m. 요게 거실이잖아요. 어디든 끝부분부터 계단까지 거리가 몇 메타 이하? 30m.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 30m 훨씬 넘어서는 것 같죠? 이거 불법 건물이네? 가만히 있어봐. 다만. 뭐라고요?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내화 구조, 불연재료, 학원, 교육, 연구시설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500점대 이상이면 교육, 연구시설이죠. 학원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뭘로 됐다고요? 이게 불에 견디는 구조.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소의 학원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몇 미터 됐어? 이제 합법이네. 50m 됐죠? 그 다음에 층수가 몇 층 이상인 4, 4, 16, 40m 아주 별짓 다 한다. 16층이니까 4, 4, 16 40m 자 40m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몇 미터여야 되더라고? 40m. 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공장인데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얼마까지? 75m까지 가능하고 계단까지 거리가 무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네. 그럼 보행거리가 100m. 자,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요. 직통 계단을 거실 각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그러니까 거실에 요 방 안에 각 부분 맨 코너에서부터 계단까지 이르는 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게 하세요? 30m. 그런데 이게 내화 구조 불연절에는 몇 미터? 50m. 공동택이 16층 이상이면 4, 4, 16, 40m. 이게 16층 이상 아파트죠. 공동택도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니까. 여기 40m 됐나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75%, 75m. 무인화됐으면 100. 무인화됐으면 100. 딱 하나만 30이죠. 5, 7, 5, 100. 30이죠? 그 다음에 얼마? 5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100. 계속 25씩 더 해갔잖아요. 숫자도 조합시켜보고. 16층 이상일 때는 몇 미터? 40m. 네, 여기까지 건축법. 이제 주택법도 들어가네. 한 시간에 법 하나 이상 끝나야 돼. 자, 다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전국의 주택을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 서민주택인가요? 이걸 뺀 나머지를 민영주택. 자, 서민주택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만들었나요?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았나요?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란되도록서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읍면일 때는 100. 최대 얼마? 100. 그럼 수도권은 85. 도시면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시골에 읍면일 때 100. 그때 요 85, 100 하는 주거 전용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하니까 단독 주택은 바닥 면적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단독은 바닥, 단독은 바닥, 단독은 바닥. 단 그 바닥에서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은 제외한 면적이거든요.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나 차고나 화장실 면적은 뭐라고요? 제외. 바닥 면적에서 주거적 면적 산정할 때. 그럼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답니다. 왜 그러냐? 요 공용 면적 제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701호가 있고 702호가 있습니다. 요 경계벽 있나요? 이게 701호와 702호의 공용 부분이죠. 그리고 공용 면적은 공동택은 주거적 면적에 계산한다 안 한다? 공용 면적을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뭘 제외해요? 공용 면적을 제외하니까 701호 안쪽 선, 702호 안쪽 선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선. 단독은 바닥, 공동은 내부선. 공동은 내부선. 단독은 바닥, 공동은 내부선.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생 보이나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에? 300세대 미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가요?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를 하면요? 85 이하. 85 이하죠? 왜? 도시에서 만들었으니까.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300인이라는 영화 제목 아시죠? 스파르타 군인 300인이 합숙하는 장소가 어디요? 도생. 월급은 얼마 받으면서요? 85만 원 이하. 더 받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나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몇 개체까지 만들 수 있고? 5개체. 원룸형 주택 몇 자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얘는 85예요? 50이에요? 50이야. 욕실하고 무엇을 제하고 보일러실을 제하고는 몇 개 공간? 하나. 원룸이니까.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면 30. 몇 개 구성할 수 있다? 2개. 투룸 구성할 수 있다. 그럼 전용 면적이 20이면요? 원룸. 전용 면적 40이면 투룸. 2개 구성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됐으니까. 요거 처리됐나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따라서요,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지붕 두 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4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한 세대예요. 몇 세대요? 한 세대. 그런데 이렇게 현관문이 분리되어 있어요. 욕실, 부엌 다 설치돼서 방까지 독립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량구조의 경계벽이나 연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분양은 한 세대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자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면은 요놈 따로 분양이지 동시 분양하는 게 아니죠. 구분 소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 구분 소유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월세 받는 아파트.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하는 요것은 우리한테 분양해 주는 거. 처음부터 분양을 이렇게 하는 처음부터.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허가받고 신고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를 변경하는 거. 뭘로? 월세 받는 아파트로. 세대 구분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법이 만들어졌네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분양할 때 전체 호수에 얼마 넣으면 안 되고? 3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1.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10분의 1.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 바꾸고 1000세대면 얼마까지? 100세대까지. 우리 아파트 동이 101동이 30세대면 10세대까지. 3분의 1까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읽으세요. 세대. 안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 소유가 돼야 안 돼. 여기 읽어봐요. 세대. 먼저 3이요 또. 세대. 세대. 전부 다 3분의 1. 전부 다 3분의 1. 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딸 때만 10분의 1. 전부 다 얼마인데? 3분의 1.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딸 때만 10분의 1.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딸 때만 얼마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단어 체됐나요? 예. 자, 리모델링 나왔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증축과 뭐가 있죠? 대수선. 자, 대수선은 경관수가 사용검사 받고 몇 년? 10년. 증축은 15년. 대수선은 10년. 리모델링. 자, 대수선 틀리면 저한테 10대 맞는 거예요. 증축은 증가돼서 15대. 15년. 사용검사일입니다. 공사 완료일이다 아니다. 타 국가고시에게 공사 완료일 그러니까 다 틀리고 오더라고요. 공사 완료일이 아니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입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 몇 프로 이내? 30% 이내 리모델링 증축이 가능합니다. 자, 85 미만일 때 읽어봐요. 5 미만이면 40%.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몇 프로요? 15%. 세대수 증가형은 몇 프로요? 15%.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게 세대수 증가형. 위험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15%까지. 수평. 자, 여기다 덧대면요. 이거 뭐죠? 수직. 수직은 몇 층?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그럼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자꾸 내는 문제 여기에요. 파트가. 15층 이상이면 3개, 14층 이하면 2개. 요것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경 지식으로 전부 나온 거예요. 수직은 몇 칸? 3칸. 14층 이하면 2칸. 수평은 15%까지. 그 다음에 공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공사구역을 2 이상으로 나눕니다. 공사구역을 몇 개 이상으로 해요? 2개 이상. 그래서 최초 공구, 외의 공구, 1공구, 2공구인가요? 자, 경계 몇 미터 이상? 6m. 공급의 세수 300세대. 전체 600세대. 전체 600세대.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처리할 수 있나요? 자, 왜 2 이상으로 나눴죠?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그랬습니다.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하는 것까지. 네, 쉬었다가 진행할게요.